제가 요 근래 인스타그램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접근 시에 좋은 방법이 카카오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총 4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셨고 거의 90% 이상이 카카오톡, 그리고 7% 정도가 전화, 나머지가 이제 편지와 이메일을 선택하셨는데, 제가 연락하는 매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 연락하는 매개체로 제일 적당한 건 카카오톡과 이제 전화입니다. 이제 뭐 카카오톡과 문자와 전화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올 차단을 당해서 이메일로 재접근을 성공하신 분도 있고 공중전화로 성공하신 분도 심지어 계세요. 그래서 분명 사례적으로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이메일과 공중전화의 문제가 뭐냐, 상대가 이메일을 잘 안 봐. 그리고 공중전화는 어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받질 않아요. 그래서 연락하는 매개체 자체는 이제 여러분이 태도만 바뀌면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 분명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의 접근할 때 태도가 중요하시다는 거. 경계심이 아무래도 많은 상태라면 카톡이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뭐 공중전화든 어차피 안 받거나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대할 거기 때문에 매개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효과적인 연락 방법과 그리고 올 차단을 당했을 때 연락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변했고 상대방이 호기심이 들어서 받았든 경계심이 어느 정도 풀어져서 연락을 받았든 간에, 연락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가장 좋은 연락 수단은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인 연락 수단은 바로 전화입니다. 하도 재접근 시에 이렇게 카톡을 분석하고 제가 카톡 하니까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이런 상태에서라면 전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여유, 여러분의 활기, 이런 것들이 목소리로 전달이 더욱더 빠르고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 사연 분석편이나 재회 성공 사례에서도 이제 여러 번 증명이 되었죠.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이렇게 차단 당하신 분들이 전화로 한번 간단히 통화를 한 후에 모든 차단이 풀려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계심을 풀기에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전화가 되겠습니다. 이 전화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대방에게 먼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화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대방을 아직도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대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과 똑같거든요. 너무나 자신에게는 특별한 사람이기에 모든 게 조심스러운 거야. 물어보고 전화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아직도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그냥 거세요. 그냥 걸어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오랜만에 한번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야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반갑네. 이 정도 얘기하시고 뭐 상황 물어보고 하시면 되는 일이죠. 이거 하나 못할 정도면은 재회 어차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올 차단 당했을 때 연락 방법입니다. 실제 재회 사례들도 보면 이메일로 맨 처음에 연락하셨던 분들이 꽤 되세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이메일의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안 봐요.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또 있느냐, 일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에 앞서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카톡을 이제 강제로 이제 차단을 해제하는 거죠. 연락하기 전에 한 달 전이나 3주 전쯤 해서 미리 카톡을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그리고 SNS 부계정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뭐 어쩌면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매달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카톡이든 전화든 어떤 방법이든 헤어진 연인한테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응? 뭐 이상한 거고 안 이상한 거고 그걸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냥 오로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만 가득해요. 그럴 거면 차단 풀릴 때까지 연락을 하시지 말아야 되는 문제죠.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언제 풀릴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가 변했다면 받을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 낮은 소리만 이렇게 해요. 저는 전 남친이 이렇게 연락 왔을 때 진짜 소름 돋고 싫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 남친도 이렇게 받으면 어쩌죠? 그건 본인 걱정이고요. 본인이 멘탈이 나약하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항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단을 한다거나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했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게 멘탈이 나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나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추스러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거나 뭐 어떤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별 감정이 없다면 굳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요.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싫어하니까 차단하고 싫어하니까 안 받고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사람의 감정을 판단 내릴 수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 좋고 나쁘고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의미부여를 하면서 사는 거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을 하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톡 재접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